오늘 아침에도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셨나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까지.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 주먹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살을 빼라고 하고 짠 음식을 줄이라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몸은 여전히 무겁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죠. 혹시 우리는 내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무시한 채 그저 수치만 낮추는 데 급급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그 알약들 뒤에 숨겨진 당신의 심장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심장을 펌프라고 배웠습니다. 혈액을 온몸으로 뿜어내는 정교한 기계 부품처럼 말이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부품을 갈아 끼우거나 기름칠을 하듯 약을 씁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 미미 과르네리 박사는 묻습니다. 기계가 슬픔을 느낄까요? 기계가 외로움 때문에 멈출 수 있을까요? 과르네리 박사는 수만 명의 환자 가슴을 열어보며 깨달았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의 고통은 단순히 고장난 펌프 때문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울고 있는 심장의 비명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사증후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복부 비만, 높은 혈당, 치솟는 혈압. 이것들은 사실 우리 몸이 전쟁터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가 스트레스를 감지하면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댑니다. 이 호르몬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혈액 속에 에너지를 가득 채우죠. 그것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에너지를 당장 쓰지 않으면 우리 몸은 다음 위기를 대비해 뱃살, 특히 내장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즉, 여러분의 뱃살은 단순한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스트레스와 싸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 같은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흥미롭고도 슬픈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의학 명칭으로는 타코츠보 심근증, 흔히 상심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 검사를 해보면 혈관이 막힌 곳은 하나도 없는데 심장 근육이 마치 문어 잡는 항아리처럼 부풀어 올라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물리적인 심장 모양까지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시지만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성적인 불안과 분노는 보이지 않게 혈관벽을 긁어내고 염증을 만들며 결국 동맥경화라는 딱딱한 벽을 세우게 됩니다. 과르네리 박사는 병원을 찾는 대사증후군 환자들에게서 공통된 성격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A형 행동 양식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경쟁심이 강하며 남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이죠.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몸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교감신경이 24시간 켜져 있으니 혈압이 내려갈 틈이 없고 인슐린은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조바심을 내고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참을 수 없어 하시나요? 그 조급함이 바로 내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심장 건강에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과르네리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유대감은 가장 강력한 심장 치료제라고요. 실제로 혼자 사는 사람보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는 혈관 속 기름기만 걱정하지만 정작 혈관을 흐르는 피를 차갑게 만드는 건 마음의 단절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 사람들과 벽을 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자인 미미 과르네리 박사는 원래 공격적인 시술을 주로 하는 중재적 심장 전문의였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넣는 기술자였죠. 하지만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기껏 혈관을 뚫어주면 환자들은 다시 예전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속으로 돌아가고 몇 달 뒤 또 다른 혈관이 막혀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환자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지 않으면 현대의학의 최첨단 기술도 그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통합의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아오는 처방전에는 가장 중요한 약이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몸에 불이 난 상태, 즉 만성 염증 상태입니다. 과르네리 박사는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 같은 염증 유발 물질을 끊고 지중해식 식반처럼 채소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허겁지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음식은 독이 되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음식은 약이 됩니다. 식사 시간만큼은 전쟁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휴전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 다들 고개를 젓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숨이 차서 힘들다고요. 하지만 심장을 위한 운동은 올림픽 선수처럼 뛰는 게 아닙니다. 걷기, 요가, 태극권처럼 몸의 흐름을 느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쌓여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배출구입니다. 과르네리 박사는 환자들에게 약을 줄이는 대신 운동화를 신으라고 말합니다. 하루 30분 나를 위해 걷는 그 시간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심장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혈압계의 숫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처방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석탄은 결국 나 자신을 태웁니다. 과거의 상처, 부모님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놓지 못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공격 태세를 유지합니다. 혈관은 좁아지고 피는 끈적해지죠.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심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펼 때 비로소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얕고 빠른 호흡을 하며 삽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숨을 내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마치 폭주하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과르네리 박사는 하루에 몇 번씩 의식적인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대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지금 한번 깊게 쉬어볼까요? 치유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 큐어링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 힐링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명 뒤에 숨어 나는 환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은 단순히 피를 돌리는 펌프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명상, 기도 혹은 자연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도 비로소 안정을 찾고 치유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가공식품 대신 사과 한 쪽을 먹고 잠들기 전 5분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작은 퍼즐 조각들이 모여 건강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합니다. 과르네리 박사의 환자 중에는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이러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 이식 없이 건강을 되찾은 사례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복력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제 다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가족, 친구, 혹은 산책길에 만나는 강아지까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립은 병을 키우지만 연결은 생명을 키웁니다. 대사증후군을 이겨내는 과정이 외로운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사랑을 주고받는 순간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그 어떤 고혈압 약보다 강력하게 혈관을 보호합니다. 심장은 사랑을 먹고 뜁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더 하트 스피크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다는 것을요. 수치에만 집착하여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부터 내 심장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고생했다고, 이제는 좀 쉬어가자고, 더 건강한 음식과 생각으로 너를 돌보겠다고요. 마음이 바뀌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심장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진정한 치유를 응원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깊은 호흡 한 번으로 당신의 심장을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